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 오늘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항공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워렌 버핏이 얼마 전에 항공주를 전체 다 매도했다라는 커멘트를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항공주는 펀더멘털 자체가 좀 무너진 부분이 좀 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이제 항공주가 언제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항공주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얼어붙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항공 재개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으로 전 세계 항공주가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시면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이제 그 전전날 같은 경우가 무려 41%가 하루 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항공주가 빠른 속도로 반등을 했었고, 이제 그 바로 전날 같은 경우도 뭐 최고가가 36%까지 갔다가, 물론 종가는 11%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틀 연속 급등을 한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항공주가 지금 시장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뿐만 아니라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그리고 뭐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차트가 유사합니다. 굉장히 좀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요. 급락한 이후에 저점을 다지면서 이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그리고 횡보하는 구간 이후에 좀 시세가 분출되는 그러한 모양새들을 지금 여러 항공사들이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항공주가 지금 굉장히 좀 기대감이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중국 항공사가 여객기 두 차례 운항 허용하는 부분들도 좀 나와 있고요. 경제가 좀 재개된다라는 부분, 경제가 재개되면은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이런 여객 운항이 시작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시장이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좀 넘쳐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다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이 지금 시장을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밀어 올리고 있는 와중에 뭐 바닥에 있는 항공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항공주들의 이제 이런 수혜는 이제 보통 여름에 이제 계절적인 이제 수혜 업종이 이제 바로 항공주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이제 여름 휴가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객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 뭐 해외여행 가셔도 8월이 뭐 실제로 이제 항공비가 제일 비싼 그런 계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때마침 여름이 왔고 그 여름에 맞춰서 이런 항공 재개가 시작이 되면은 항공주들이 그동안 뭐 쌓여 있었던 밀려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여행에 대한 수요가 한꺼번에 좀 분출되면서 보복 소비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또한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예, 좀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항공편 확충 소식 또한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 아메리칸 항공그룹이 7월 항공편을 74% 늘리겠다. 이제 뭐 사실상 6월, 5월까지는 뭐 항공편 자체가 많지 않았는데 7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항공편이 늘어나고요. 8월에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는 좀 기대감 또한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굉장히 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좀 시장에 반등을 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좀 몇 가지만 더 살펴보시면 일단 저희 대한민국의 이제 항공주 또한 이제 같이 좀 살펴볼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전날에 이제 최고가 18%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가는 7%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최고가 18%를 찍다가 이제 이 구간 이제 이렇게 매물대 구간을 소화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면서 종가는 7%로 끝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항공의 좀 실적을 내는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로 이제 여객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줄어들었는데 항공 화물 운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급등을 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여객 운 공급량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퍼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동안 코로나가 좀 퍼져 있지 않았던 이런 신흥시장도 굉장히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제 여객이나 이런 부분을 회복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객에 대한 부분이 뭐 다소나마 회복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거의 꽉 막혀 있는 수준에서 뭐 그래도 절반 이상은 회복하지 않겠느냐는 지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이렇게 항공 업종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적을 내는 부분이 물론 여객이 1위겠지만 여객 이외에도 이렇게 항공 화물에 대한 수익도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 화물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저희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적자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실 예상보다는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2분기 또한 실적이 생각보다 좋을 것이라는 시장에 지금 기대가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 뭐 항공운송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좀 미국이 가장 먼저 움직이면은 그 이제 다음 날에 이제 한국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지금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전날에 41%가 급등을 하면서 지금 대한항공 또한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아침부터 시가 뜨면서 이제 올라간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먼저 뭐 예를 들면 하나의 업종이 뜨게 되면은 그 업종이 이제 그 다음날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근데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미국에 이런 항공주들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항공주들 또한 지금 충분히 좀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항공 업종이 이제 뭐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한다거나 뭐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사실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악재들을 이미 시장에선 선 반영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한항공의 실적이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이 느꼈었던 그런 공포 구간 대비해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 컨퍼런스 콜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될 것이다.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수요가 안 좋은 상황이다. 이제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당분간 이제 일부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여객 운항에 대한 재개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바로 화물인데, 이제 여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손실을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에서 지금 많이 메꾸고 있는 부분이에요. 6월부터 이제 미주와 구주 일부 지역 여객기 운항 늘리면서 이제 화물에 대한 부분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수요가 워낙에 많은 상황이어서 좌석에도 짐을 지를 수 있도록 특별 포장 가능한 장비가 주문해 놓은 상황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화물에 대한 이제 수익이 이제 여객에 대한 손실을 좀 어느 정도 좀 메꾸는 그런 보양새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뭐 5월까지의 이제 여객기 벨리 공간 활용, 6월부터는 뭐 승객 좌석 공간도 이제 활용을 하겠다. 워낙에 이제 뭐 지금 현재 뭐 방역, 의료 장비, 언택트 소비 관련 여러 가지 물량들이 항공 운송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자산 매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제 좀 움직임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정부 지원도 최근에 이제 1.2조 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사실 뭐 이런 유동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낮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작년보다 좋아질 것이다. 실제로 저희가 기대했었던 것만큼 어마어마한 적자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 왜 이렇게 대한항공이 지금 이렇게 화물 운송에 대한 이제 기대감 같은 것이 있느냐를 좀 보여주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이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좀 큰 이제 화물 이제 운송을 좀 보여주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보시면 대한항공이 이제 2018년도 기준으로 화물 수송량 전 세계에서 6위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만큼 대한항공이 이제 이렇게 이제 뭐 항공을 이용한 화물 수송량 자체가 대한항공이 워낙에 좀 비중이 컸었다. 이제 5위가 이제 페덱스, 에미레이트, 카타르, UPS, 그리고 캐세이 퍼시픽인데, 그럼 왜 대한항공이 크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항공 화물이 45% 이상이 결과적으로 아시아 미주, 아시아 유럽입니다. 그만큼 이제 아시아 국가가 이제 미국, 그리고 유럽 간에 이제 항공 운송 자체가 굉장히 많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 한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급하게 좀 운송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항공 운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비중들이 다 이제 아시아 미주, 아시아 유럽으로 좀 집중이 되면서 뭐 대한항공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런 여객의 급격한 감소에도 대한항공이 좀 실적을 좀 버틸 수 있었다.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시면 이렇게 항공 화물의 운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워낙에 좀 급격하게 늘었다. 뭐 사유는 기본적으로 이런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항공을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음에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객을 이제 항공으로 좀 운송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거기에 기본적인 이제 화물도 같이 실려서 이제 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아예 이제 이렇게 항공 화물만 집중적으로 좀 취급을 해서
이제 항공기를 띄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운임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항공의 이제 사업 비중 부분별 매출을 보시면 뭐 국제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화물에 대한 부분이 27%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손익이 좀 최근에 좀 좋아졌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선에 대한 여객에 대한 수송에 대한 적자가 많이 메꿔진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뭐 이제 출국자 수 증가율, 뭐 출국자 수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이제 2020년도 가면은 뭐 거의 지금 뭐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한항공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항공주들 또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이제 이틀 연속 급등을 하다가 이제 매물 폭탄을 맞으면서 좀 전부 다 하락을 했어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그리고 델타까지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시가가 지금 가장 큰 고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대한항공도 사실 월요일날 당장 주가가 어느 정도 시가가 좀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항공 운송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좀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주가를 대하실 때 조금 짧은 관점으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시세를 주었을 때 좀 잘 팔고 나오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이런 부분들을 뭐 직전 고점까지 보신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으로 보시면 지금 뭐 직전 고점 주봉으로 봤을 때 뭐 한 3만 원대 이상의 주가를 좀 바라보시면서 좀 길게 장투를 하시기에는 지금 항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우려가 전부 다 없어져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어느 정도 좀 주실 때 좀 잘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